18쪽 5번, 6번이요. 자, 5번하고 6번인데요.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아직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했던 걸 참고로 해도 되고, 기억이 난다면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5번이요. 혹시 해결을 했을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A라고 한대요. 그러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사각형을 찾아볼게요. 이거는 누구부터 시작을 했냐면 평행사변형부터 시작을 했고요. 평행사변형에서 지난 평행사변형의 후손 사각형들 있지. 그 자식들은 전부 다, 평행사변형의 자식들은 전부 다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맞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진화하면 직사각형 또는 마름모이기 때문에 직사각형도 맞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도 맞습니다. 디귿이죠, 마름모가. 그리고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결합해서 진화하는 것이 바로 정사각형이었고, 그럼 정사각형도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비읍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비읍이고 이 개수를 A라고 한대요. 그러면 A 값은 4개니까 4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건 누구부터였냐면 마름모부터였어요. 마름모. 그리고 마름모가 진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사각형.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은 마름모와 정사각형, 디귿, 비읍이므로 B, 는 2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평행사변형은 될 수 없었으나 한 단계 진화했던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기역이 직사각형인가? 평행사변형이군요. 니은이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에 진화한 것, 정사각형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돌연변이 하나 있었어. 사다리꼴에서 이렇게 돌연변이로 넘어갔던 애 하나 있었죠. 등변 사다리꼴. 그 등변 사다리꼴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등변 사다리꼴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3개이기 때문에 그걸 C라고 한다 했죠? C는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더해주면 9입니다. 그래서 9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6번이요. 마름모가 주어져 있고요. 이 마름모의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인데 마름모의 마음에는 누구를 품고 있냐면 직사각형을 품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안에 생기는 사각형은 바로 직사각형이 되고 이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한 것인데 여기 1번에서 5번 중에 직사각형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 두 개를 골라야 돼요. 일단 1번이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그리고 2번이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은 아닙니다. 이건 마름모가 갖고 있던 성질이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성질은 아니다. 그럼 3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4번. 이웃하는 내각의 크기가 같고요. 왜냐하면 네 각이 모두 다 직각 90도가 되기 때문에. 5번.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요. 직사각형 그림만 봐도 다르지 않니? 옆에 변, 짧은 변이랑 긴 변이랑 엄연히 구분이 돼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요. 이건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몇 번하고 몇 번이냐면 마름모의 성질을 언급한 2번하고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평행선과 넓이라는 건데 우리 아까 개념 노트에 1번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였죠. 2번이 그 대각선 성질이었고 3번이 중점 연결이었죠. 4번이네요, 지금. 자, 이 평행선과 넓이라는 부분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요. 문제 풀 때 막 못할 수도 있어서 이거 좀 잘 해두셔야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선생님이 평행선과 넓이를 두 개로 구분해서 이제 알려줄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평행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이에요. 평행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예요. 등적 변형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쓸 거예요. 이 용어는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대신 이제 등적 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나이가 선생님 나이가 막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예전에 수학을 배웠거나 수학을 가르쳐왔던 예전부터 가르쳐왔던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거고 이제 등적 변형 한자인데요. 요즘 애들이 한자를 몰라서 등적 변형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여기 교재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그냥 평행선과 넓이라고 나와 있어요. 등적 변형에서 등은 너네 등호가 뭐야? 이거 등호요. 같다는 걸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죠. 등자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그리고 적은 뭐냐면 땅 면적 이런 것처럼 도형에서는 면적이 아니라 넓이라고 하죠. 적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면적.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은 변화하다 할 때 그 변한다의 변이에요. 그 다음에 형은요. 형태입니다. 형태. 모양. 그러면 등적 변형이 이런 뜻이에요. 형태는 변하여도 거꾸로 읽어줄 거예요. 형태는 변하여도 면적은 넓이는 같다. 이게 등적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생김새가 달라졌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그러한 삼각형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저 등적 변형이라는 이런 개념이 되게 오래전부터 생겼던 개념이에요. 지금 뭐 학교에서 뭐 역사 같은 것도 세계사 이런 것도 공부하나요? 그런 거 공부했나요?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는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지리했나? 1학년 때는? 그런 거 배웠나? 사회 시간에? 그 문명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문명? 4대 문명 이런 거. 네. 그 4대 문명은 대략적으로는 알죠? 네. 아는 거 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 다 아네? 그래서 4대 문명들은 다 뭐의 이름을 따냐면 주로 강 이름을 따거든요. 강 이름을 따서 그렇게 문명을 정해요. 근데 왜 강의 이름을 따냐면 우리는 지금 농사하는 사람 많이 없죠. 요즘 세대에는. 근데 그 시대에는
주업이 농사였어. 왜냐하면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이제 업무, 일이었는데 농사라는 것을 하려면 물이 필요해서 이제 강 근처에서 많이 농사를 해요. 그래서 강 근처에서 문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그 강이라는 게 이제 비가 오고 이런 약간 홍수가 심한 날에는 넘치거나 그러기도 하죠. 이제 강이 한번 넘치면 내 땅이 막 휩쓸어 가는 거야. 그래서 내 땅이 막 망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이거 수학교육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내 땅이 망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야. 왜냐면 농사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 얘기하다 왜 얘기를 했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조금이라도 땅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내 땅의 모양이 아무리 변해도 내 땅을 지키자.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서 저 등적 변형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뭐 챗 GPT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때는 뭐가 없었을 텐데도 저 등적 변형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뭔가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두 사람의 땅인데 땅의 모양이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먹게 됐어요. 왼쪽이 A라는 사람의 땅이고 오른쪽이 B라는 사람의 땅인데 땅이 좀 못생겼어요. 범람하고 난리 쳐가지고 저렇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서로의 땅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게 우리 땅의 넓이는 지키면서 모양을 좀 더, 경계선을 좀 더 예쁘게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 사람들이 좀 신기해요. 이거 등적 변형이라는 개념을 알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 삼각형 하나 생겼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저 삼각형이 가운데가 삐죽 튀어나오잖아 지금은. 이걸 끝으로 삐죽 튀어나오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선을 하나 그은 것, 이 보조선을 그은 것과 정확하게 평행한 평행선을 그어요. 그럼 저 삼각형이 지금 평행선 두 개 사이에 가둬져 있는 거 보여요? 저 가둬져 있는 삼각형의 모양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가운데가 삐죽 튀어나오게 꼭지점이 여기 있지 않고 꼭지점이 한쪽 끝으로 가게, 이 평행선의 어떤 한쪽 끝으로 가게 삼각형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바꿨어요. 그럼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바꿨죠. 선생님이 분홍색 그린 삼각형이랑 흰색 원래 있던 애랑 넓이 같을까 안 같을까? 모양 달라서 완전 넓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봐봐요. 얘네를 그냥 옆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길게 그려야겠네. 이렇게 되어 있던 원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뭔가 한쪽 끝으로 가게, 그림 좀 삐뚤어졌어요? 한쪽 끝으로 가게 이렇게 변형해서 그렸더니 이 둘 다 넓이가 그대로네 하고 만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흰색 삼각형이나 이 분홍색 삼각형이나 선생님이 여기를 밑변의 길이로 잡아볼게요. 밑변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밑변하고 높이가 다죠.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만 똑같으면 결국엔 넓이는 같아질 거란 말이야. 이 두 삼각형 밑변 그대로 일치하고요. 이 두 삼각형의 높이를 보면요. 높이라는 거는 키예요. 이 도형의 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키를 잴 거예요. 높이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 이게 키예요. 이게 높이인데 이 빨간색 삼각형, 핑크색 삼각형도 높이를 만들면 어때요? 이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에 위치하는 그 선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수선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둘이 같아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도 똑같고 높이도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아지고 그래서 경계선을 저 핑크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땅을 다시 만들었더니 아까처럼 중간에 삐죽 튀어나온 불편함이 아니라 나름 이렇게 고든 선분으로 만들어져서 땅이 좀 더 예쁘게 됐어요. 둘 사람 다 땅을 서로 손해보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이 등적 변형이 생긴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가둬져 있어요. 밑변의 길이만 같으면 언제나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는 거야.
모양 다르게 생겼어도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가둬져 있고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가둬져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ABC라고 만들 거고요. 밑변이 어디야? 밑변은 무조건 어디로 설정해야 되냐면 평행선 위에 올려진 변을 밑변으로 놔야 돼요. 그럼 저 삼각형에서 밑변을 BC라고 잡을 겁니다. 선분 BC. 보이죠? 얘가 밑변이고 그러면 밑변은 똑같은 삼각형인데 모양만 다르게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가 밑변이에요. 위에 있는 꼭지점만 다른 쪽으로 위치만 옮겨주면은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꼭지점 A를요 옆으로 길게 넘겨서 평행선 위에서 또 다른 점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꼭지점을 이동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A'BC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도 처음 삼각형 ABC랑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밑변 안 바뀌었죠? 밑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높이도 똑같죠? 왜냐하면 평행선 사이에 가둬져 있으니까 키가 똑같은 거야. 키를 쟀을 때.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모양은 다르게 생겼어도 저거 더 길게 넘겨도 돼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넘겨도 돼. 여기서 선생님 이거 그냥 오버해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보이죠 지금? 선생님이 오버해서 그린 거. 요 둔각삼각형도 처음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밑변 BC 그대로죠. 그리고 평행선 사이에 가둬져 있으니까 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들이 형태는 변했어도 넓이는 똑같다는 등적 변형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삼각형의 꼭지점만 그대로 다른 데로 옮겨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만든 삼각형들은 넓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는 건데 이 밑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는 넓이가 같고 그러면 모양은 다른데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만들려면 밑변은 가만히 두세요. 밑변은 그대로 두고 위에 반대쪽에 꼭지점이 하나 있지. 걔만 평행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옮기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든 삼각형은 언제나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개념 되게 어려워요, 원래.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쉬울 수 있는데 꽤 어려워요. 연습 한번 갈게요. 55쪽에 2번이요. 애들이 이제 평행선 사이에서 삼각형을 옮기는 거를 잘 생각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평행선 주목하세요. 어디 있는지.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평행사변형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와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사변형 위에서도 많이 활용돼요. 일단 삼각형 EBD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아라 했는데 일단 평행선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림 좀 마음에 안 들어. 평행한 느낌이 없는데 그냥 할게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평행선은 항상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평행선 사이에 가둬진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평행선 찾았죠? 직선 AE를 그으고 직선 DB를 그으면 여기 평행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쵸? 이 평행선이 한 쌍 보이고요. 여기 안에 삼각형 가둬져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EBD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래요.
EBD가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EBD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을 거예요. 얘들아, EBD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밑변을 먼저 찾고요. 밑변은 언제나 이렇게 평행선 위에 있는 선분이 바로 밑변이 돼요. 그러면 삼각형 EBD에서 밑변은 어디냐면 BD입니다. 여기가 밑변입니다. 평행선 위에 올려져 있는 변이 밑변이에요. 그럼 밑변은 가만히 두고 반대쪽에 있는 꼭지점만 옮겨라. 이게 이 등적 변형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밑변은 가만히 두고 반대쪽에 꼭지점이 누가 있냐면 삼각형 EBD니까 점 2가 바로 그 꼭지점이죠. 여기 있는 점 2를 옮겨야 돼. 점 2를 어디로 옮길까요? 점 2를 옮길 수 있는 파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 A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행선 위에서 찍혀있는 점이 E 말고는 A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줄게요. E 대신에 A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삼각형 EBD와 어떤 삼각형이 넓이가 같아지냐면 꼭지점 A로 옮겼어요. A로 옮겨서 삼각형을 만들면 ABD가 되는 거지. ABD. 그래서 삼각형 ABD가 바로 삼각형 EBD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삼각형 EBD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써주는 것이고요. 써줬나요? 그 다음 문제에서 삼각형 DCE의 넓이가 25래요. 지금 색칠된 애의 넓이가 25라는 거예요. 그때 못생긴 사각형 하나 넓이 구하래요. 보이나요? ABCD? 이것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얘들아 여기 있는 1번을 괜히 찾은 게 아니야. 저 1번 찾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통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각형의 넓이인데 사각형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사각형 ABCD라고 생겨먹었어요. 이 사각형 ABCD 두 개로 쪼개볼게요. 삼각형 ABD로 쪼갤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DBC로 쪼개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걸로 쪼갤 거예요. 보이나요? 삼각형 ABD랑 삼각형 DBC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갰어요. 근데 1번에서 삼각형 ABD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뭐였다고 했죠? 삼각형 ABD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삼각형 EBD라고 했었죠. 얘를 삼각형 EBD로 대체할 거예요. 삼각형 ABD를. 그리고 삼각형 DBC를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바로 둘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체해도 넓이는 같아질 거야. 그런데 EBD라는 삼각형과 DBC라는 삼각형을 합쳐보시면 EBD라는 삼각형과 DBC라는 삼각형을 합쳐보시면 뭐가 되냐면요. 이게 돼요. 이거. 보이나요? 보라색? 저 보라색이 바로 EBD 삼각형과 DBC 삼각형의 넓이를 합친 삼각형이죠. 즉 합쳤더니 뭐가 되냐면 삼각형 DEC가 돼요. DEC. 결론이야. 결론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저 좀 못난 사각형이랑 어떤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거냐면 저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각형 ABCD랑 삼각형 DEC의 넓이가 똑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DEC의 넓이가 25제곱cm라며 25제곱cm라면서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도 똑같이 25제곱cm다.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자, 하나 더 할게요. 첫 번째가 등적 변형이었고 두 번째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이거 과정 잘 기억 안 나면 풀 때 비슷한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돌려보거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겠고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높이는 똑같으니까 결국에 밑변의 길이가 넓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돼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되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넓이도 몇 대 몇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선생님 좀 옆으로 그릴게. 약간 삐뚤게 그릴게요. 삼각형 이렇게 하나 그렸어. 근데 이 삼각형에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선을 하나 그려서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버릴 거예요.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갰습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왼쪽에 삼각형 하나 생기고 오른쪽에 삼각형 하나 생기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때 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키 똑같죠? 너희 키 잴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바닥에서부터 수직으로 잰 게 키예요. 우리 키 잴 때도 삐뚤게 재면 안 되지. 일자로 딱 펴서 재야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키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가 바로 넓이를 결정하는 애들이 되고, 자, 밑변의 길이가 예를 들 테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쓰지 말아보세요. 이거 잠시. 밑변의 길이를 BD라는 성분의 길이를 3cm라고 만들어 볼게. CD라는 성분의 길이를 5cm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높이는요 6cm로 만들어 볼게요. 6m래. 그러면 왼쪽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왼쪽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지. 그 다음 오른쪽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죠. 그럼 얘네가 B로 나타냈을 때 몇 대 몇이 되는지, 이 넓이 B가 몇 대 몇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B의 성질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전항과 후항이라고 하는데 이 두 B에 똑같은 수를 나누거나 곱할 수가 있다라는 B의 성질이 있어요. 둘 다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없앨 거고요. 둘 다 높이 6이 있으니까 6을 없앨 거예요. 그랬더니 넓이 B가 어떻게 되냐면 3대 5가 됐는데, 이 3대 5는 뭐랑 똑같냐면 밑변의 길이를 B로 나타낸 거랑 똑같죠. 3대 5. 그래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랑 똑같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 B는 삼각형 ABD 대 삼각형 ACD,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는 높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밑변의 길이 B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BD라는 성분과 CD라는 성분이 밑변이고 이 밑변의 길이 B랑 같다는 거, 이게 바로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거 일단 55쪽으로 봅시다. 55쪽에 4번 보이나요? 4번. 이 4번에 전체 삼각형 넓이는 45인데 ED는 6cm고 CD는 4cm일 때 넓이의 차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비례 배분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비례 배분에 대한 문제예요. 전체를 몇 대 몇으로 쪼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고요. 5번인가? 4번이죠?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45라고 했는데 이게 색칠된 삼각형 두 개, 즉 연두색 삼각형이랑 보라색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현재 쪼개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밑변의 길이 B를 나타내볼게요.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의 넓이 B는 6대 4가 될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6이랑 4니까. 근데 6대 4 불편해. 왜냐면 더 작은 숫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전항이랑 후항의 몇을 나누면 되냐면 2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면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2가 돼요. 그러면 얘가 전체 넓이의 3만큼 가져가고 얘가 전체 넓이의 2만큼 가져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D 넓이 구해볼게요. 삼각형 ABD는 전체 삼각형 넓이 ABC에서 몇 분의 몇을 하면 나올까? 이거 비례 배분하는 거 알려줬는데
전체는 두 B의 합입니다. 3이랑 1을 합치면 5죠. 그럼 전체가 5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5고 5 중에서 이놈이 3만큼을 가져가고 이 작은 놈이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5분의 3을 해주면 이 3인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계산해볼까요? 전체 삼각형 넓이의 5분의 3인데 문제에서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45라고 되어 있지 않니? 그 45의 5분의 3만큼이 바로 삼각형 ABD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보세요. 약분해서 27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 넓이는 27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그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CD는 일단 전체가 45인데 왼쪽 게 27이다? 그럼 오른쪽 거는 45 빼기 27에도 나오죠. 비례배분 안 해도 되죠. 45에서 전체에서 왼쪽 거 넓이 27을 빼줘도 나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5 빼기 27 18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삼각형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차.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를 구해주시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한 부분 문제 풀다가 평행선 그려져 있으면 첫 번째 개념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B가 나오면 두 번째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데 한번 문제 숙제하면서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한번 질문을 꼭 해주시고 오늘 62쪽까지 과제 내도록 할게요. 도형의 닮은 점까지. 프린트는 따로 없는데 선생님이 오늘 그 채점해준 거랑 계속 그동안 이제 풀었던 것들 이런 거 오답